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땅에 떨어진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호 심리학 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젯밤에 비공개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눈치 보는 수사 아니냐, 봐주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단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내용은 경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와 피해자 거기에 참고인 정도인데 예.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참고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예. 우선은 우리가 어제까지 알고 있다시피 피해자 여성이 2차 진술부터는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신고는 또 본인이 한 거고요. 그렇죠.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1차에서는 이게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2차부터는 이 의사에 반한 것은 맞지만 예. 강력하게 저항하진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와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이 김이 빠지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뒤늦게 원래는 서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가 예. 무리가 빚어지자 사실은 이제 탈당한 상태의 심학봉 의원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주로 이제 이 상황을 물었을 텐데 일단은 이 피의자 본인은 전면 거부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일은 없다. 하지만 당일 함께 호텔에 있었던 것과 성관계까지 부인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쟁점은 이게 강간이냐 화간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양쪽의 진술이 지금 일치하게 된 거죠. 무혐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느 유사한 성폭행 의혹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예. 이 시청자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급하게 결론을 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경찰이 밝힌 것 중에 가장 좀 오늘 현재 의아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예.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 대목은 정황 증거를 경찰이 굉장히 면밀히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두 사람이 그러면 사건이 난 이후에 만난 바가 정말 없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번복된 과정에 예. 두 사람의 연락 관계는 없었는지 필요하다면 통신 기록도 줘야 하는 거고요. 예. 두 사람의 또 뭐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있었는지도 추적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진술을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난밤에 3시간 피의자의 진술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무혐의 결론을 경찰이 이미 결정하고 당사자의 말만 듣고 인정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느냐 해서 추가 수사에 대한 조금 이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조금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 조사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제 심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과연 이게 탈당으로 그칠 문제인가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하지 않나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요. 정치권 이슈는 좀 달라집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이게 강제적인 성폭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성폭행이 아니라고 무혐의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예.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문제예요.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되면은 이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른 문제가 되냐 하면 당일 정황이 다 보도된 상황에서 보시면 예. 7월 13일 해당 일인데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상임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심학봉 의원이 초선 의원이신데 운영위원회도 참석해야 되고 예. 미방위에도 참석해야 되고 예결위에도 참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구도 아닌 대구 지역에서 대낮에 호텔에 여인과 투숙해 있는 가운데 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건 의원의 역할, 세비를 받는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본분에 점에서 대한 문제다. 이것은 성적 문제와 별개로 예. 직무윤리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어제 이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에서 지금 감찰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의원으로서의 품위 문제도 있지만 예. 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왜 안 했느냐. 지역구를 그럼 뭐 관리하기 위해서 간 거냐.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느냐. 근데 그렇게 결석 사유를 밝히고 갔어도 결국은 호텔방에서 그냥 이제 아주 사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
상임위 불참에 대해서는 이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강력한 뭔가 징계 회부하는 것이 옳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 당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데 결국은 탈당했으니까 됐다라고 한다면 또 이 국민들 눈에는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탈당으로 그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심학봉 의원 본인은 이 문제가 탈당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심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일단 뭐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고 예. 아니면 출당당하면 또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날 이제 경북 도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날 예. 네. 너무 그게 영광스러웠던지 그 윤리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뭐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딴 데 가서 만화방 가서 뭐 만화를 보든 영화를 봐도 정학을 맡든지 퇴학을 맡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거 뭐랄까요? 이거 윤리를 떠나가지고 예. 저는 정말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그 국회의원의 존재감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영향 이런 예. 걸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여성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 또 오히려 징계를 더 논의해서 제가 보기엔 뭐 개인적인 저는 억하심정은 없지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요즘에 뭐 간통제도 폐지되고 성윤리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되는데 정말 자기 역할을 안 하고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해놓고 또 유야무에 사실 만났어요. 그 여인을 13일 날 하고 23일 날 그 뭔가 또 진술은 좀 바뀌긴 했죠. 이제 그 와중에 중간에 같이 술 먹었던 남자 여자가 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중재를 했겠죠. 그리고 24일 날 만났어요. 심의원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 토요일 날 만나고서 그 다음에 26일 날 완전히 이제 그 진술이 바뀌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지 예. 무고죄도 안 걸릴 듯한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죄가 없으면 사실은 국회의원을 갖다가 저렇게 망신을 주고 예. 그 경찰에 그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그런 정도였으면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돼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피할 만큼의 딱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도 문제고 네. 그 국회의원인 심학봉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죠. 저는 그럼 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여론 자체가 워낙에 안 좋게 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론에 반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새누리당 그 황진하 사무총장이 책임질 일 드러난 거 없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요. 그거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빌리자면 무혐의인데 의원직 박탈까지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여론으로 재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최창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장 예. 강력한 징계. 예, 예. 학교로 치면 퇴학에 해당하는 거죠. 또는 정학 정도는 줘야 된다. 예. 징계를 아니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직은 또 이게 지역구 민심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직무 수행을 하되 이번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네. 징계를 받아라 이럴 수도 있고요. 개인적 영역은 무혐의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징계냐. 예. 알아서 의원직을 앞으로 열심히 하고 명예를 회복하시오. 뭐 이게 경징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펙트럼은 다양한데 문제는 그것을 국회의 윤리위에서 결정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 파벌 정치라는 게 여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흔히 보수 진보의 싸움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이 범죄적 사건 혹은 좋아요. 프라이버시는 놓고라도 지금 이 상임위를 가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이러한 직무윤리 위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야당 여성 의원 20여 명이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여당의 여성 의원도 함께 제소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고 예. 새누리당도 부끄럽기 때문에 출당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아주 발빠르게 탈당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당한 피해가 훨씬 크죠. 야당은 공세 빌미를 잡았을지 모르나 새누리당은 뭡니까? 보세요. 김무성 당대표가 방미를 광폭 행보로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터져서 예. 지금 방미 성과 이야기할 시간에 오늘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지금 정치 활동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여야가 어떤 이 쟁점을 가지고 정치 공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정도면 좋아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줄지 네. 자를지
아니면 경징계를 줄지 네. 결정을 해봅시다 하고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조차도 이 여야의 논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0대 보험 설계사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회유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심의원이 가방에 넣어준 현금 30만 원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의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30만 원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는 않고 연락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고 삐진 것 같은 게 이 예. 여인도 뭔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대낮에 호텔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녀가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에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방에 가면 뭔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대충 예측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만큼 심의원에 대한 호감이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뭐 30만 원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성매매 특별법 그걸 떠나서 예.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연락이 있거나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삐지면서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엔 여성도 그 일말의 그 두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는 심의원 얘기를 좀 더 한다면 도당 윤리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본인은 징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벌을 준다면 예.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지역구 구민들에게 구미의 거기 구미 갑의 그 그렇죠. 지역구 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너무 봐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를 빨리 이거를 돌리고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찾아왔더라도 예. 그것에 대해서 아니 뭐 밝은 날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날 밤에 어젯밤에 3시간 만에 정리를 하고 무혐의로다 검찰에 송치한다. 이건 너무 봐주기죠. 그래서 저는 뭐 여성이 사랑에는 무죄죠. 사랑은 무죄예요. 저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러나 사랑도 도를 넘고 부적절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 사회적 무리를 빌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폭행은 아니었다. 성관계는 있었다. 이거 해명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은 왜 넣었을까요? 그 심리는 뭡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미안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미안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꼭 무슨 뭐 시스템 말로 화대의 개념으로 준 건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보험과 관련된 내지는 아무튼 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심리 그런 게 좀 있었겠죠. 네. 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30만 원을 넣었는지. 아니 그 대목은 전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본인의 의사, 마음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니까 질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이 성행위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매매 특별법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마음의 선물입니다. 용돈으로 줬습니다라는 진술도 나왔어요. 예. 그럼 그렇게 이제 믿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이게 무마용이냐, 대가성이냐.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혹은 이런 이제 범죄 사안에서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예. 다 대가성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심지어는 공천 관련해서 정치자금 갖다 바치고도 이건 대가성이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빌려준 그렇죠. 거고 둘러댄단 말이죠. 예, 예. 근데 호텔 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호텔을 나서는데 현금 30만 원 따발을 가방에 넣어줬다. 예. 그럼 이거는 이 모든 배심원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물어보자고요. 대가성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전 여론 투표를 한다면 대가성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시간에 왜 줬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만나서 우리가 정말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남녀가 되었으니 네. 그렇다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쓰십시오라든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여인은 본인이 신고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 해당 당일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서 신고한 걸 보면 그도 열흘 동안 그 여성은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받고자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사랑의 이제 저 고백을 받고자 했다든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난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했을 텐데 예. 그 30만 원이라는 돈에 그 어떤 취지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의원 심학봉 의원은 돈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그걸 안 지킨 것에 대한 기분 나쁨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 오라고 할 때 그 보험 얘기가 있었고, 예. 근데 근데 그 관계 이후에 30만 원만 덩그러니 주고서는 보험 얘기는 일절 얘기가 없고 또 그렇다고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배신감 내지는 자기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그 분노도 함께 표현하면서 이렇게 큰일로 다 퍼졌는데 예. 이렇게 큰일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심리에 다가가 봤는데요. 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단 여당은 공식 사과했어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해나가겠다. 근데요, 저희가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우리 작가님이 작성해준 원고에 뭐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 성희롱 혐의라든지 재수 성폭행 의혹 사건, 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누구라고 열거 안 할 테니까 네.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요 반복되잖아요. 네. 그리고 1차로 탈당하고요, 2차로 무소속이 된 다음에 3차로 복당하잖아요. 이거 패턴 계속 이어지는 거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자성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 또 이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새누리당을 뭔가 빗대서 비하하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패턴을 보면은 이게 여당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러한 성추문에 관련해서는 여당 야당의 골이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예. 정치권이 자정해야 돼요. 이건 또 야당도 좋은 정치 공세의 빌미를 잡았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내부엔 이런 문제가 없나?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 또 여와 야는 늘 이 집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좀 주도적인 역할이냐에 따라서 이런 추문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게 정치 공세의 여지, 색깔이 입혀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예.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윤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예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여야 구분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러면 이제 윤리위에서의 징계 수위를 함께 높이자. 왜냐하면 이럴 때 상대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공세를 펴고 여당은 막는 모양새 절대 좋지 않거든요. 이거 여야가 함께 성토해야 됩니다. 함께 제명을 해야 된다면 네.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서 정말 다시 이런 일이 끊길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출석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지역구 관리를 빌미로 해서 자기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는 혐의를 받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왔던 일들의 고리를 한 번쯤 끊어주는 것은 제가 바라기는 여야 공방이 아니라 정치권의 자정으로 좀 확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네네. 일단 이번 사태의 경우나 과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언급들은 또 지금 여당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니만큼 가장 부끄러운 건 전 국회의장이면요. 국가의전 서열 2위, 3위를 다투는 분이 예. 지금 그런 일에 연루된 거거든요. 존경받아야 되는 정치인이 존경을 받기는커녕 예. 노욕의 화신으로 이렇게 비하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이것은 함께 좀 자정을 해 주십사. 네. 정치권 모두에게 당부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최창호 박사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소위 배지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심리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배지의 힘을 너무 믿는 거죠.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고 자기가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자기의 그 법적인 아니면 그 영향력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제력의 착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심리적으로 이제 통제 소재가 밖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여도 내가 이건 통제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지금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찰도 많이 도와주고 여론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신속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우리가 있듯이 예.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예측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데 연루가 됐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거나 사기와 관련됐거나 그래서 저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국회의원 공천에 꼭 100%는 아니더라도 예. 패스를 시키느냐 아니냐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넘어서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후보감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든 공천을 해줘야지. 예. 그냥 무조건 도덕성과 윤리성은 그냥 참고 상황으로만 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경찰, 검찰
그리고 뭐 윤리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아, 이 사람이 과거 행적과 앞으로의 그 예측성 그리고 거기에는 인성검사까지 좀 포함이 돼요. 제가 그 지난번 청년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 할 때 네. 그 우리가 인성검사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일부 반영도 했고 네. 근데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 예. 이 정도면 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감이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는 그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국회의원 윤리위원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럼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자기가 편먹고 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외부 윤리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게 국회의원 일부와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도 박탈시키고 제명시키는 예. 이것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해갖고 지역에서 인기 있다고 그 사람 또 뽑아버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최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놓고 탈당해갖고 가갖고 무소속으로 해갖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수위를 높이고 또 예. 국회 밖에서 어떤 그런 심사 기구를 만드는 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최청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전공법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꼭 도입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국민들은 국회 내부에 다 맡겨왔던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은 인성검사 수위를 높여도 인간은 100% 예측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변명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수위가 너무 높아서 인간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내가 미쳤습니다.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이 시스템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3기구가 필요하다. 예,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검경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청와대에 보면 공직자 이 기강 윤리비서도 있지 않습니까? 감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사실은 통제와 감찰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국민 감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검경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어떤 위력, 위세 때문에 그것을 봐주기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른다면 네. 그건 정말 무소불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놔둘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 심의위원의 경우에 물론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유야무야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벌인 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 아마 또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요. 예. 저는 100% 예측합니다. 또 터집니다. 어디선가. 언젠가요? 여든 야든 예. 누구든 지금 뭐 이제 300명치 않는 국회의원 중에 누구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이런 게 먹히겠냔 말이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죠. 네. 스스로 존경받지 못하는 민심의 대변자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명확한 조직이 자문해주고 진단해주고 조언해주지 않으면 예. 결국은 이 미디어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방송처럼 여론을 이야기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예.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귀가 닫혀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까 자기 내부 통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인 만큼 그것을 정말 없앨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스스로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인데 그 이 고양이가 지금 생선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네.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윤리특위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야를 떠나서 좀 이런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창호 심리학 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